좋아하시는 분들 알흠다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이재정입니다. 예, 알흠다웠던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님. 네,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지금 네. 그 바른정당이 네, 한반도처럼 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입당원서 가져오셨죠? 정당 만드셨어요?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소개할 때 들어오세요. 네. 톡톡 들어오지 마시고. 아니 오늘 류여해 최고위원님 안 나오셨어요? 저는 그 정봉주 공도사님하고 신경전 벌이는 거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그 오늘 뭐 구두 고치러 가셨대요? 뭐, 응? 아니 나와야 돼. 소개부터 하세요. 그분. 본인. 예, 본인 소개를 하세요. 소개 아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인사하세요. 네. 소수당의 서름을 갖고 있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예. 전혀 서름 안 느끼시는 아주 씩씩하신 거. 아니 제일 왜냐하면 지금 꿋꿋하셔요. 1년 좀 넘었는데 국회의원 된 걸 너무 좋아하세요. 누가요? 저한테 그 꿈에서도 찾아와요. 윤소아 의원님이. 오늘 진행하십시오. 예. 거꾸로 같아. 우리 공도사가 엄청 이 현직 의원님 부러워하시느라고 꿈에까지 나타나는.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징해보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격려. 진 의원님 의문의 1승. 진수 의원님. 진수 장관님이에요. 의원님 아니에요. 의원과 장관을 두루두루 하신. 스펙이 가장 좋으신. 근데 그렇게 스펙이 좋은데 바른정당 왜 그런데요? 아니, 저 혼자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뭐 현직이 아니다 보니까 예. 힘을 좀 쓰고 싶어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지금 갖고 계세요? 계속? 지역구는 갖고 있어요. 성동? 성동. 어허. 예. 지금 현역 의원은 현역 의원은 홍익표 의원 재선입니다. 재선까지 하셨잖아요. 진수 네, 의원님도. 네, 저도. 재선하다가 장관을 가셨나요? 재선하다가 재선 중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기는 몇 년 하셨어요? 한 13개월 했습니다. 13개월. 네. 네. 저하고 비슷하네. 제가 감옥 가서 12개월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13개월 장관하면서 예. 다른 분들 한 2, 3년에 할 일을 제가 하겠다라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나름 열심히 열심히 했다고 하셨어요. 생각을 우리 또 합니다. 네. 보건복지 예. 위에 있는 그래서 저 자문을 많이 윤소아 의원님 구하려고요. 평가 13개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평가. 아니 아까 이 방송 전에 만나 뵀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하시라고 방송 전에.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아직도 그 진영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 진영에 계신 분들보다는 맞아요. 원래 그 연대에 계셨었죠. 그 정치하시기 전에. 연대 학교를 다녔죠. 예, 그랬나요? 연세대학교. 학교 다닐 땐 그 돌도 좀 던지고 그다음 옹격교육 쪽으로 하셨어요.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돌이 떨어져 버렸는 모양. 아니요, 일자리 찾아가다 보니까 뭐.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님, 똑소리나는 이재정 의원님, 우아고 품격 있는 진수 의원님, 중독성 있는 사이다 윤서 의원님, 오늘 패널 굿. 자, 이렇게 영어는 우아하게 써야 되는데. 우아하고 품격 있대요, 저보고. 감사합니다. 예. 저 동감이에요. 오늘 처음 영어로. 뵀는데 그 느낌 있어요. 아니, 영어가 저도 영어를 전공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영어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영어가 저렇게 폭력적인 표현들이 많았구나. 네. 자,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말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야기 하겠어요. 얘기했어요. 트럼프 그 유엔 총회에서 예. 연설했는데 거기는 낮술 먹고 뭐 깽판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저작거리예요. 예. 낭인들 그 행패 부리는 곳이 유엔 총회장이 아니에요. 참고로 그리고 특히나 예. 뭐 동맹을 위한다 하면서 동맹국 대통령이 와 있잖아요. 오히려 동맹국 대통령 엿먹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 보고 저는 저 트럼프 뭐 카드 놀이를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카드 놀이에 룰이 있는데. 네, 이거 너무 지나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회 발언에서 32번이나 이렇게 평화를 강조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도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한 견제와 지적을 정확히 했어야 된다. 그런데 뭐 오찬하면서 다시 또 뭐
전략을 더 많이 어떻게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는 그리고 가장 강한 연설이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듯한 트럼프를 지켜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저는 그건 진수입니다. 저는 그거는 저기 왜 미 대선 때 그 오바마 그 영부인인가요? 예. 미셸 오바마가 미셸 오바마. 그 이제 힐러리 클린턴 지원하면서 트럼프 진영이 워낙 이 막말 저급한 네. 수준으로 캠페인을 하니까 거기다 대고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뭐 이렇게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뭐 그쪽이 그렇게 나와도 우리가 점잖게 간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사실은 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 이런 거는 좀 그 대통령께서 나가서 불식을 시켜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반도는 밖에서 보듯이 그렇게 불안하거나 위기가 아니라는 거를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동맹 이런 걸 통해서 좀 세계를 우리를 불안하게 보는 시선을 잠재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이 또 그렇죠. 같이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우리 윤 의원님 지적하신 네. 것처럼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만 네. 이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한 것을 또 언급했어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몇 번 이 토론이 있는데 워낙 현황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북이 저렇게 노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명확히 봐야 돼요. 북은 지금 미국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과 미국에서 자기들의 살고 싶은 거예요. 생존을 보장하라는 일련의 과정이라 전략적 과제이고 그래서 북은 미국보다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의 위협을 없애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옛날에 9.19 조치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자라는 계속 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안 하고 뭔 완전 파괴라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트럼프의. 평소의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예. 엉망인 줄은. 예. 예. 근데 트럼프 그 발언을 비판하시려면 김정은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같이 비판을 하셔야 그 앞부분이 설득력이 그러니까 이 있어질 강대강을 계속 불러 오늘 또 저 김정은 그 위원장님께 정확히 직책을 모르는데 직접 성명을 통해서 강경한 발언을 또 쏟아냈고 또 다른 행동을 요구하고 예. 하고 있는 여당 의원 초강력, 이재정 사상 얘기해도 최고의 될까요? 초강력 대응 조치를 네. 고려한다. 예, 여당 의원 이재정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윤수아 의원님 나오신다 그래서 저 오늘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쉬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고요. 또 진수희 전 장관님 최고위원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처음 뵀지만 사실 처음 뵀어요? 예, 아, 개인적으로 처음 그러시구나. 뵀는데 아, 예. 국회의원 초선이에요 지금? 예, 저 초선이에요. 그러시구나. 너무 노련해서 제가 4선이에요. 제가 낙선 4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정말 합리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어서 저는 오늘 뭐 그간 인사청문회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쉬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으로서 그래도 우리 문 대통령님 방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예. 윤수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지만 인식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해법에 대한 인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외교 현장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는 말과 그 행간 그리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달랐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전 국민이 외교적 용어를 좀 알잖아요. 예. 문 대통령님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해법에 대한 기대는 우리 모두가 그 평화라는 말의 울림에 울컥했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다르지 우리의 않을 겁니다. 옵션을 구체적으로 하자 있잖아요. 워딩이 아니라 옵션을 하자. 쌍 중단하자는 거예요. 중국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발 이제 미사일 발사하지 말고 핵실험하지 말아라. 대신 우리 한미 군사훈련. 종합훈련 같은 경우도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행동 대 행동을 하자. 그래서 협상을 하자 하는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거 오히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옵션을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애둘러서 이렇게 가니까 뭐 그때 정봉주 전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약간 요즘 좀 무엇이 기우신 것 같아. 그냥 가던 길 계속 하세요. 뭐냐면 그러한 것을
저쪽에서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향한 우리의 구체적 옵션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는 예. 부분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행사할 때가 됐다 이제. 그러니까 90년 초반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군사훈련을 일시 그렇죠. 중단한 예. 적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덕희님. 그거 굉장히 예. 위험하고 불안한 발상인데. 예, 얘기하세요. 뭐, 예. 어제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들으며 울컥 눈물 쏟았네요. 우리나라 촛불혁명은 폭력이 아닌 평화를 원합니다라는 대목에서요. 우리 국민은 전쟁 폭력이 아닌 평화를 원합니다. 자, 90년대 초반에 일시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고요. 말씀하세요. 예, 무척 위험한 아니, 얘기다. 아니 지금 예. 뭐 여기 그 말씀 주신 문자 주신 분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긴 예. 한데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억지력이 또 억지력만, 있어야 아. 준비를 해야만 평화로 그들로 갈수 있다. 하여금 오판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조금 아까 윤수아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론상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맞는 말씀이신데 현실에 딱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윤서 합니다. 의원님 예. 말씀은 앞으로 이제 그런 가능성 옵션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선님 전에는 정치 뉴스 나오면서 채널 돌렸는데 보는 라디오죠. 보라까지 챙기는 편이 되었어요. 정치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윤소아 의원님 감사드려요. 윤소아 의원님 여기 없어요. 제가 하나 넣어준 거예요. 아, 짠하게 봤구만. 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통과. 자, 바른정당은 어떻게 하태경 의원님은 찬성표를 던졌다. 공개적으로 밝혔죠. 네, 바른정당 의총 현장에 제가 어제 있었고요. 제가 예. 현역은 아니지만 최고위원이기 최고위원이니까. 때문에 결정되는 과정에 있었고요. 정식 바른정당의 입장은 뭐였었죠? 그러니까 당론 반대였고요. 이제 하태경 그렇다고 바른정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당론과 다른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걸 뭐 제재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는 걸로 돼 있기 독립된 때문에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고 하태경 의원은 공개적으로 의총 중에도 자기는 반대할 그 명분이 강한 이유를 뭐 못 찾겠다라는 명분으로 찬성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 이외의 19분은 아마 다 반대표를 던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1대 19. 네. 청와대에서도 계산을 그 개별적으로 예, 공식 예. 입장이냐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두세 표쯤 넘어온 것 같다. 예. 뭐 그 당 사정은 제가 잘 예. 모르겠습니다. 예. 아, 그 당의 대표가 트럼프하고 비슷한 어느 부사라기 때문에. 자, 정의당은 다 찬성했을 거고요. 아, 저희 정의당 정말 힘들어요. 아니, 후원금 주고 부족해. 앞전 여기 표창원 의원님 나오셨을 때도 예. 그때 추경안 그 부결될 때 있잖아요. 예. 정의당은 100% 맨날 가서 앉아 있고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펑크 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앞전에는 45대 45로 부결돼 버리고 우리는 가서 앉아서 여기저기 눈치 보고 좀 빨리 좀 했으면 하고 죽겠습니다 예. 지금. 아니, 정의당이 진짜 민주당보다 더 여당 같아요. 어제는요. 예. 저도 이 국민의당 그 의원님들 찾아뵈면서 좀 하자. 이제 그만 좀 안 합시다. 예? 국민들 생각합시다. 국민의당이면. 그리고 저도 설득하러 다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의당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고 민주당 본진 같아요. 이중대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어제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 그 이제 검색 순위에 국회 방송이 실시간으로 1, 2위를 다들 왔다 갔다 보고 했었어요. 있었어요. 전 국민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졸이면서 그랬어요. 다들 뭐 저희 진짜 민주당 이번 전국까지 오는 데까지 정말 책임이 크고 예.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당 대법원 분위기는 수사까지. 어땠어요? 당. 당은요.
끝나고 나서. 성취가 아니잖아요. 예. 응당했어야 되는 일에 저희가 지난번 헌법재판소장 불발의 위기 때 저희 스스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굉장히 컸고 그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당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데 당대표는 물론이고 원내대표님까지 몸소 친히 노력 예. 많이 하셨거든요. 모든 두 분 다 의원들이. 로키로 갔죠. 예, 맞습니다. 그 설득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던 그 예. 초조한 마음에 의원님들이 응답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분위기. 예. 계속 답이 안 나오네. 그래서 당의 분위기.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마냥 기뻐할 수도 없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는 게 솔직한 얘기일 안도의 겁니다. 한숨. 예, 그리고 예. 앞으로 전국에 있어서 우리 집권 여당이 어떤 방식으로 협치를 풀어낼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남긴 숙제를 남긴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진수인데요. 아까 우리 이 의원님 그 대목에서 전 국민이 불안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안도했다는데 전 국민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 상당수의 이제 전 소위 국민의 67%쯤. 네, 여론조사가 예. 67%쯤. 보수 진영 쪽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사법개혁 앞으로 필요하잖아요. 예. 사법개혁을 함에 있어서 이 김명수 후보자 지금 이제 대법원장 신임 대법원장이신데 사법개혁에 이 깃발을 들고 하셔야 될 분이 정치적으로 좀 편향이 돼 있다든가 중립을 좀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불안함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잘 지켜볼 거고요. 예. 그걸 유념하셔서 다수가 아니더라도 일부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정말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예. 제대로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공정한 사법개혁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왕 김명수 되셨으니까. 대법원장이 31년 재판하면서 물론 여기 그 변호사 계시지만 31년 계시면서 소수 의견에 가장 많이 귀를 기울인 분이거든요. 네, 네, 지금은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소수 의견이에요. 귀를 기울이시겠죠. 예. 네, 그래 주시기를. 어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예. 아까 이제 이재정 의원님께 질문했잖아요. 예. 반응이 질적으로 틀립니다. 태도가. 그 이합전에 헌법재판소장 예. 부위원장- 양승태. 아니, 김인수예요 아, 아침부터. 근데 막 부둥켜 안고 한호 지르고 막 자유한국당 예. 부결돼. 그런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저는 다른 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 시선과 마음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잘 됐다 기쁜 일이지만 자제하고. 우리 정의당과 민주당이나 다른 분들은 그냥 서로 예. 많이 썼다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속으로는 참 좋은 일이다지만은 그렇게 했다는 거 정말 진짜 차이가 나는 거죠. 내색할 수가 없었다. 예, 그러나 일은 잘 된 일이다. 예, 지난 표결 때도 그렇고 이번 표결 때도 우리 의원님들 문자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반대하는 여론도 저도 접하긴 했는데 일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예. 자, 김명수 시간이 대법원장 얘기는 예. 말씀은 자, 노래 듣고 광고 예, 듣고 다시 3부에 하겠습니다. 계속 오겠습니다. 자,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여의도 UFC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자, 우아한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 의원님. 왜 의원님. 의원인 줄 아세요? 위원님. 바른정당 최고 우아한 의원님. 예. 자, 한성미. 님, 네 분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가요? 봉도사님 웃다가 얼굴 터지시겠으면, 웃다가 얼굴 터지면 좋겠다. 윤 의원님 오늘 안경 어디에 두고 오셨으면 안경 좀 쓰고 계세요. 자, 황주영님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26세인데 제발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유유 안 일어나겠죠. 자, 진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답변해 주고 넘어가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전쟁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평화를 구하는 가져오는 길이다.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한다 그래서 진짜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예. 되겠고 지금 한반도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것만은 맞는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되겠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연설 뭐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회담 하면서 제가 조금 안쓰럽게 느꼈던 거는 이 뭐 코리아 패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든 우리를 패싱 당하지 마라. 않기 위해서 엄청
많이 애쓰고 계시구나 하는 인상은 제가 받았습니다. 예. 이제 그럴수록 근데 우리 목소리를 좀 강하게 저는 조금 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진 장관님 말씀에 그 걱정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오히려 반대로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시대 대단히 강대강으로 갔었어요. 이분은 다른 부분으로서 결국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전쟁의 이기를 막아야 할 때는 평화적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오히려 대단히 그 냉전주의에 네. 사로잡혔던 레이건의 부분이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도 이 부분을 뭐 인용한 것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뭐 예전처럼 냉전 시대처럼 뭐 군비를 이렇게 막 이제 경쟁하듯이 늘려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과학 중심 외교에서 탈피해서 외교도 다변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리 야당 여러분과 함께 상의하면서 잘 해나갈 거고요. 당대표가 됐어요. 드디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축하드립니다. 김명수. 잠깐 못했던 김명수 그 계속 하셔야 돼요. 후보자님 이제 인준의 즈음에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마 이제 기독교 에서 올해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진중하게 우리에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대부분은 제가 뭐 답장을 안 드리고 있다가 어제는 제가 하나하나 답장을 드렸습니다. 염려 알겠다 하지만 부풀려진 사실들이 분명히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특정 집단의 이해를 위해서 판결해 오신 분이 아니고 사법개혁이라는 게 국민의 피부로 와닿게 정말 국민의 행복으로 돌려드리도록 제가 느끼도록 해드릴게요. 염려 감사합니다 하고 일일이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예. 우리 진 의원님도 이제 약간의 염려를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인천 가정에 있었던 모든 의혹을 부식시킬 수 없는 거고 결과로서 우리가 사법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희망이 부풀어 있거든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슬슬 이슈 넘어갈게요. 라고 작가들이 써줬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하시죠. 뭐 또 너무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아니 있는데. 아니 진도 안 나도 관계없어요. 어제 가게로 자유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완용 발언에 의해서 또 어제 그 가결 후에 당 대변인이 국민들에게 사법 중립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라고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요? 그 말 듣고요. 이게 진짜 속아 웃을 일인데 한번 되묻고 싶어요. 염치라도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사법의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예, 지금 사법이 이렇게 망가진 부분에 책임이 누구에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분명히 스스로 되돌아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이제 호의 사법부가 출범했어요. 진수 의원님. 그래서 우려되는 바, 또 이 기대하는 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아무래도 정리를 좀 해주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아까 잠깐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의 그런 수준의 그런 방향의 사법 개혁을 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기대도 일단 일테면. 예? 일테면. 국민의 눈높이와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는 건 왜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거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좀 유념하셔서 정말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해 주시고 단 이제 그 과정에서 이분이 쭉 그동안 이 법조인으로서 해온 그 일들과 활동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념적인 편향성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중립이나 독립성이 과연 담보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까지도 다 잘 귀담아 유념을 들었으면. 하셔서 그런 걸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좀 개혁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바른정당은 물론 그 인준 과정에서 당론으로 반대는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응원을 보내드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호 이제 6년 출범했죠. 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기관이 은폐했다. 검찰, 경찰인가요?
예. 이 의혹 이게 뭐죠, 이재정 의원님? 아마 지금 국감의 증인 채택 과정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아마 국민들의 관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호.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국정원 그 적폐청산 TF 조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예.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분명히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당시로서 뭐 수사 일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면죄부를 시켜주고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당시 진행했던 재판은 물론이고 김용판의 관여를 보면은 다들 납득할 수 없는 시간에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다시 환기를 시켜드리자면은 김하영 그 국정원의 그 여직원이었었죠. 댓글을 여직원이었죠. 지금도 이제 국정원에 아마 계실 겁니다. 12월 11일 밤에 이제 소위 말하는 셀프 감금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13일 날 그 다음 날에 이제 이미 제출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컴퓨터를 경찰청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일 날이 알다시피 대선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16일 날 아마 그때 후보 토론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예. 후보 토론회 직후에 경찰청이 중간 발표를 합니다. 근데 당시 IT 전문가들은 컴퓨터나 기타 하드를 분석할 충분한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중간 발표를 해서 문제 없다. 댓글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중간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게 밤 12시 가까운 시간이었죠. 맞습니다. 그때 후보자 토론회가 끝난 직후고 심지어 그때 당시 후보자가 관련된 발표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러한 수사기관의 행태 자체가 이미 정치적 중립을 잃은 것이다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민주통합당에서 고소고발을 했었는데요. 당해 사건 수사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 피고인이어야 될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수사상에서 예. 면죄부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 당해 사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그런데 네. 이재호 전 의원도 그렇고 피가 피를 부를 거다. 같은 또 아주 절친 관계 있잖아요. 예, 이재호 예, 예. 의원님과 정병국 의원님 같이 친이계였었죠. 이거는 예.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 뭐 고소고발한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예. 이재호 전 의원이나 정병국 전 대표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예. 표현이 피가 피를 부를 거다. 예. 표현이 섬뜩하긴 한데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보복 정치하지 마라.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염려를 하는 거죠. 예. 이 정권, 이 정부도 임기 5년입니다. 앞으로 한 3, 4년 후면 레임덕 들어갈 거고 전 정권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난 뭐 10수년, 20년 넘게 계속 정치 보복이 예.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니다. 이게 우리 정치 문화를 한 걸음도 퇴행시킨다. 못 가게 하는 중요한 요인도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적폐는 청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개혁이니까요. 그렇지만 적폐 청산 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정치 보복이 되는 거고 그 후일에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는 예. 그런 악순환이 계속이 될 거니까 이번 이 상황에서 뭐 댓글이 됐든 블랙리스트 관련 건이 됐든 철저하게 예. 자료가 나오면 그거에 의거해서 현행법대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예. 그걸 과도하게 이 국민들이 보기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표점을 찍어놓고. 팩트보다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중요하니까 국민들 눈에 저거는 좀 과도하다. 아하. 저거는 이 감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 보복으로 국민들한테 인식될 수가 있으니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저는 이 정부는 정말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됐다고 늘 강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은 좀 끊어내는 그런 새로운 뭔가를 좀 마련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그런데 해요. 예. 경계가 이제 애매모호한 순간들이 와요. 네. 자, 국정원 정치 개입한 거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는 분에 동의를 하는데 쭉 수사를 하고 수사 의뢰했잖아요. 수사를 갖고 들어갔는데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말 이러면 이게 아니 근데 그건 그것도요. 마냥 뭐 나간다? 대통령이 예. 직접 지시를 예. 했겠어요? 아니면 문서로 뭔가 그걸 했겠어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됐는데 조사를 있으면 조사하고 있으면. 수사를 하지만 그런 게 없는데도 고소고발을 해서 검찰청 예.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 그거를 목표로 망신 주기를 하는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그거만 좋겠다. 목표로 그게 목표로 갔으면 안 그러니까 뭐 이게 예. 특정한 걸 목표를 두고 예. 이렇게 하는 거는 표적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그거는 나중에 국민들도 별로 알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자, 것일 윤 거다. 사원님.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요. 네. 3주 계속 하락했고 60대 중반까지 갔다가 방금 오늘 조사한 갤럽 조사에서 70%대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안보 리스크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박성진 장관 후보대로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됐거든요. 네. 해외 나가면 늘 회복은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자, 이 댓글 문제 네. 지금 진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네. 목표를 찍어놓고 정치보복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되겠다. 네. 어떻게 보세요? 목표를 찍어놓고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피가 피를 부를 거다? 저는 그렇게 썸뜩한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간 제가 세기는 해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아까 댓글이고 모든 부분들이 같이 얽혀 있는 거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팅해서 넣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 나왔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고 이렇게 해서 고소고발했잖아요. 예. 아니 세상에 문건 제목이 박원순 제안 문건이 뭡니까 문건도. 뭐 유도에 꺾기 들어갔습니까 지금? 나는 정말 이 천박한 이런 부분들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된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지금 저는 이명박 그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시켜야 돼요. 그거 조치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 다 밝혀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기종을 조심할 필요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기종? 예, 747 그 기종을 예. 그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옛날에. 예, 그 747 그 비행기 그 보잉 747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예.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 금지에. 아, 윤 의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출국 금지를 합니까? 출국을 하셔도 안 돌아오신다는 겁니까? 아이 그 말씀 너무 좀 과하셨어요. 예, 제가 그 박원순 시장님 누구시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아름다운 이재정입니다. 예. 그 고소고발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당시 아침에 함께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제가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이제 고소고발을 하시는 거고 피해자로서 고소고발을 하시는 거고 저희 당에서도 관련된 내용 이제 국정원에서 나온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발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명박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당시에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지금 저희 뉴스를 달구고 있잖아요. 그 블랙리스트가 VIP한테 보고됐다라는 내용이 문건에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장이지도 않았던 박원순 리스트가 같이 관리가 됩니다. 어허. 그랬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것도 VIP에게 보고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고소인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저희는 공당으로서 이게 정치쟁점으로 비화될까 봐 저희 당에서는 피고발인으로 넣지 않겠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으로서는 법률 검토의 결과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안 문건을 보면 2009년 6월에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뭘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취소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때 시장이 아니었었어요. 주간경향에서 보도하고 그러면서 근데 국정원이 나를 사찰하고 있다. 나를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하니까 국정원이 명예훼손을 또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 시장도 아니었던 박원순 예. 그때 아름다운 재단인가요? 희망제작소. 네네.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대표로 예. 있었는데 왜 멀쩡한 시민운동단체 대표를 제압을 하죠? 당시로서 박원순 시장은 충분히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으로서 예비 자산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그 소위 말하는 야당 진보적
의견 그룹에서 어떤 리더로서 오피니언을 이끌어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구심점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총체적인 역량에 어떤 타격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이인숙님 잘못한 걸 바로잡는 게 왜 정치보복일까요? 잘못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주님, 윤석원님 말씀을 찬성합니다. 정치보복이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억울한 걸 풀고 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진수연님, 예. 이인숙님 말씀에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다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이게 도를 넘어서거나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면 정치보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예. 조사나 수사 과정의 자료상으로 나오면 그거에 이제 적절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블랙리스트니 뭐 이제 제한문건이니. 국정원 제한문건이니 이런 것들은 어느 정권이나 그 정권에 왜 과잉 충성을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뭐 국정원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청와대 내에 참모들 가운데 좀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과거에 대한 적폐는 청산하되 이 정부도 과연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차단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적폐 청산하는 데만 온통 심혈을 예. 기울일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내에 그런 건 없을지 하는 걸 예방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인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정권에 대한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과 지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인사 문제는 전혀 없을 것처럼 뭐 5대 기준 막 설정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게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인다. 네, 제대로 검증 안 되면서 검증 라인에 있었던 사람 지금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저는 과거 적폐 청산하는 과정에 새로운 적폐가 만들어지지는 않는가 하는 거를 유심하게 유념하면서 해야지 온통 과거 청산에만 너무 매몰돼 있지 마시라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거가 과거만이 아니죠. 이제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미래로 가자.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번 국회에서 문제가 될 이번 이제 정기국회에서 예. 논의가 될 방송법 개정만 하더라도요. 예전 방식으로 두면은 권력을 집권한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아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개정을 통해서 최대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지킬 수 있는 있도록. 안들을 마련해 가자라고 이미 아니, 제안을 당에서 준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상황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예. 얼마 전에 대통령 당신이 본인이 그 방송법 개정안 재고해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지금의 현재의 방송법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야당이던 당시에 제안을 했었고 최소한 이전에 아마 새누리당이던 당시에 예. 새누리당과 협의를 했던 이전에 합의한 내용 정도로만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금 더 방송의 신중하게 공정성을 검토하자. 위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건 진수연님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처럼 나오셨는데 예. 당 얘기를 좀 해야죠. 네네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민통합포럼 만들었다? 거기 저도 참여하고 궁금해요. 계세요? 아니, 저는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참여는 안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같이 합니다. 그럼 네, 통합파? 예. 자강문제 통합해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진짜 자강파다 통합하다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놓고 싸움 붙이는 거. 이거 진짜 언론이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분법에 동의를 안 하는 그럼 게 통합파 자강파 아니라 자강파 통합파. 모든 정당은 모름지기 자강을 통해서 늘 외연을 확대하고 세를 굴리고 다른 세력들과 통합하는 일을 부단히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상시적인 책무예요. 심정적으로 동의한다. 예, 자, 예. 지방선거 전에 하나가 될까요? 그 지방선거 그게 타이밍 문제가 아니고요. 예. 혁신을 전제로 혁신을 전제로. 이 통합에 대한. 중도 보수 개혁 보수가 통합이 되는 빅 텐트가 만들어지는 거는 저는 동의하는데 그 시점이 꼭 선거 앞두고 알겠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바른정당 진수희 전 장관님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 윤소아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세 분이. 중국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발 이제 미사일 발사하지 말고 핵실험하지 마라. 대신 우리 한미 군사훈련. 종합훈련 같은 경우도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행동 대 행동을 하자. 그래서 협상을 하자 하는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거 오히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옵션을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애둘러서 이렇게 가니까 그때 정봉주 전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약간 요즘 좀 기우신 것 같아.
그냥 가던 길 계속 하세요. 뭐냐면 그러한 것을 저쪽에서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향한 우리의 구체적 옵션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행사할 때가 됐다 이제. 그러니까 90년 초반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군사훈련을 일시 그렇죠. 중단한 적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덕희님. 그거 굉장히 예. 위험하고 불안한 발상인데. 예, 얘기하세요. 예. 어제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들으며 울컥 눈물 쏟았네요. 우리나라 촛불혁명은 폭력이 아닌 평화를 원합니다라는 대목에서요. 우리 국민은 전쟁 폭력이 아닌 평화를 원합니다. 자, 90년대 초반에 일시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고요. 말씀하세요. 예, 무척 위험한 얘기다. 아니 지금 뭐 여기 그 말씀 주신 문자 주신 분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긴 한데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억지력이 또 있어야 준비를 해야만 그들로 하여금 오판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아까 윤수아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론상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맞는 말씀이신데 현실에 딱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수아 의원님 말씀은 앞으로 이제 그런 가능성 옵션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선님 전에는 정치 뉴스 나오면서 채널 돌렸는데 보는 라디오죠. 보라까지 챙기는 편이 되었어요. 정치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윤수아 의원님 한 13개월 했습니다. 13개월. 네. 저하고 비슷하네. 제가 감옥 가서 12개월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13개월 장관하면서 다른 분들 한 2, 3년에 할 일을 제가 하겠다라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우리 또 합니다. 보건복지 위에 있는 그래서 저도 자문을 많이 윤수아 의원님 구하려고요. 평가 13개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평가. 아니 아까 이 방송 전에 만나 뵀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하시라고 방송 전에.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아직도 그 진영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 진영에 계신 분들보다는 맞아요. 원래 그 연대에 계셨었죠. 그 정치하시기 전에. 연대 학교를 다녔죠. 예, 그랬나요? 연세대학교. 학교 다닐 땐 그 돌도 좀 던지고 그다음 옹격교육 쪽으로 하셨어요.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돌이 떨어져 버렸는 모양. 아니요, 일자리 찾아가다 보니까 뭐. 알겠습니다. 이소영님, 똑소리나는 이재정 의원님, 우아하고 품격 있는 진수 의원님, 중독성 있는 사이다 윤서 의원님, 오늘 패널 굿. 자, 이렇게 영어는 우아하게 써야 되는데. 우아하고 품격 있대요, 저보고. 아우, 감사합니다. 저 동감이에요. 오늘 처음 영어로. 뵀는데 그 느낌 있어요. 아니, 영어가 저도 영어를 전공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영어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영어가 저렇게 폭력적인 표현들이 많았구나. 자,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말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야기하겠어요. 얘기했어요. 트럼프 그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는데 거기는 낮술 먹고 뭐 깽판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저작거리예요. 낭인들 그 행패 부리는 곳이 유엔 총회장이 아니에요. 참고로 그리고 특히나 뭐 동맹을 위한다 하면서 동맹국 대통령이 와 있잖아요. 오히려 동맹국 대통령 엿먹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 보고 저는 저 트럼프 뭐 카드 놀이를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카드 놀이에 룰이 있는데. 네, 이거 너무 지나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아름다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이재정입니다. 아름다웠던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님. 네,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지금 그 바른정당이 한반도처럼 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입당원서 가져오셨죠? 정당 만드셨어요?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소개할 때 들어오세요. 네. 톡톡 들어오지 마시고. 아니 오늘 류여해 최고위원님 안 나오셨어요? 저는 그 정봉주 공도사님하고 신경전 벌이는 거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구두 고치러 가셨대요? 아니 나와야 돼. 소개부터 하세요, 본인. 예, 본인 소개를 하세요. 소개 아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인사하세요. 네.
소수당의 서름을 갖고 있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예. 전혀 서름 안 느끼시는 아주 씩씩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제일 왜냐하면 지금 꿋꿋하셔요. 1년 좀 넘었는데 국회의원 된 걸 너무 좋아하세요. 누가요? 저한테 그 꿈에서도 찾아와요. 윤수아 의원님이. 오늘 진행하십시오. 예. 거꾸로 같아. 우리 봉도사가 엄청 현직 의원님 부러워하시느라고 꿈에까지 나타나는.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징해보네. 자, 좋습니다. 샵 10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격려. 진 의원님 의문의 1승. 진수 의원님. 아, 진수 장관님이에요. 의원님 아니에요. 의원과 장관을 두루두루 하신. 스펙이 가장 좋으신. 근데 그렇게 스펙이 좋은데 바른정당 왜 그런데요? 아니 뭐 저 혼자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뭐 현직이 아니다 보니까 예. 힘을 좀 쓰고 싶어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지금 갖고 계세요? 계속? 지역구는 갖고 있어요. 성동? 성동. 어허. 예. 지금 현역 의원은 현역 의원은 홍익표 의원 재선입니다. 재선까지 하셨잖아요. 진수 네, 의원님도. 네, 저도. 재선하다가 장관을 하셨나요? 재선하다가 재선 중에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기는 몇 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회 발언에서 32번이나 이렇게 평화를 강조한 것은 저는 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도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한 견제와 지적을 정확히 했어야 된다. 그런데 뭐 오찬하면서 다시 또 뭐 전략을 더 많이 어떻게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는 그리고 가장 강한 연설이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듯한 트럼프를 지켜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저는 그건 진수입니다. 저는 그거는 왜 미 대선 때 그 오바마 그 영부인인가요? 예. 미셸 오바마가 미셸 오바마. 그 이제 힐러리 클린턴 지원하면서 트럼프 진영이 워낙 이 막말 저급한 예. 수준으로 캠페인을 하니까 거기다 대고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뭐 이렇게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뭐 그쪽이 그렇게 나와도 우리가 점잖게 간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사실은 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 이런 거는 좀 그 대통령께서 나가서 불식을 시켜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반도는 밖에서 보듯이 그렇게 불안하거나 위기가 아니라는 거를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동맹 이런 걸 통해서 좀 세계를 우리를 불안하게 보는 시선을 잠재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이 또 그렇죠. 같이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우리 윤 의원님 지적하신 네. 것처럼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만 네. 이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한 것을 또 언급했어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몇 번 이 토론이 있는데 워낙 현황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북이 저렇게 노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명확히 봐야 돼요. 북은 지금 미국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과 미국에서 자기들의 살고 싶은 거예요. 생존을 보장하라는 일련의 과정이라 전략적 과제이고 그래서 북은 미국보다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의 위협을 없애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옛날에 9.19 조치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자라는 계속 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안 하고 뭔 완전 파괴라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트럼프의. 평소의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엉망인 줄은. 예. 예. 근데 트럼프 그 발언을 비판하시려면 김정은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같이 비판을 하셔야 그 앞부분이 설득력이 그러니까 이 있어질 강대강을 계속 불러 오늘 또 김정은 그 위원장입니까 정확히 직책을 모르는데 직접 성명을 통해서 강경한 발언을 또 쏟아냈고 또 다른 행동을 요구하고 예. 하고 있는 여당 의원 이재정 사상 얘기해도 최고의 될까요? 초강력 대응 조치를 고려한다. 예, 여당 의원 이재정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윤수아 의원님 나오신다 그래서
저 오늘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쉬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고요. 또 진수희 전 장관님, 최고위원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처음 뵀지만 사실 처음 뵀어요? 예, 아, 개인적으로 처음 그러셨구나. 뵀는데 아니 예. 국회의원 초선이에요 지금? 예, 저 초선이에요. 그러시구나. 너무 저는 노련해서 제가 4선이에요. 네, 제가 낙선 낙선 4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정말 합리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어서 저는 오늘 뭐 그간 인사청문회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쉬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으로서 그래도 우리 문 대통령님 방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예. 유수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지만 인식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해법에 대한 인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외교 현장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는 말과 그 행간 그리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달랐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전 국민이 외교적 용어를 좀 알잖아요. 예. 문 대통령님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해법에 대한 기대는 우리 모두가 그 평화라는 말의 울림에 울컥했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다르지 우리의 않을 겁니다. 옵션을 구체적으로 하자 이제는 워딩이 아니라 옵션을 하자 쌍중단하자는 거예요.